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제가 요번부터는 그 동의보감 순서대로 한번 우리 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얼굴에서 지금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말씀하시는 거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써가면서 그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 말씀하셨죠? 예, 그럼 이제 눈이 있어요. 이게 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지 싶지만 눈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귀, 네,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럼 이제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눈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건조증. 네, 눈이 이제 건조해요. 건조증. 예, 뻑뻑하다. 그러면 이제 대개 건조증인 경우에는 어때요? 느낌이? 예, 뻑뻑하고 이제 침침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따갑게 아프고, 예, 또 뭐 말씀하셨죠? 눈에서 눈물이 잘 나. 눈물도 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건조증에는 우선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이제 뜨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눈물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침침하신 거. 눈이 침침하신 거. 또 예, 여기 그러면 우선 먼저 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침침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이 찌르는 느낌. 눈. 예, 한쪽만요. 그럼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러셨어요. 가끔 있으세요. 눈이 찌르는 듯하다. 또 네, 맞습니다. 눈곱도 끼죠. 또 눈곱도 끼고, 또 눈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네, 맞습니다. 눈에 이제 뭐가 이렇게, 그렇죠?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검은 꽃이 보이기도 하고, 예, 눈에 아지랭이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뭔지 아시나요? 아지랭이 보인다. 예, 비문증이라 그러죠. 예, 이제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지랭이 보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이 좀 아침이면 부어요. 눈이 부세요. 예, 눈이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눈물샘이 막혀요. 눈물샘 막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또 눈가도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눈꺼풀이나 이제 눈 밑이 떨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아픈 것도 있으시고. 예, 이제 저기 또 다른 분. 네. 눈다랗기. 예, 그렇죠. 눈다랗기도 나요. 눈다랗기도 나고. 그러면 또 여기 뭐 말씀, 가려우세요. 예, 눈이 가렵다. 또 뒤에 계신 분. 예, 이물감이 있고, 뭐가 이제 까끌까끌하고, 이물감도 있고, 예, 눈이 충혈이 되시고, 충혈이 되고요. 또 이제 가렵기도 하시고, 가렵다. 지금 뭐 칠판 가득하게 증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증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은 보통들 오장육부에서 어디하고 연관이 된다 알고 계시는 분? 예. 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증상이 눈이 불편해서 오시면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대할 때 내가 간이 안 좋은가 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유식하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은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지규라고 나와 있어요. 간의 구멍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눈에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꼭 간하고만 연결돼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이제 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전기가 충분해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죠? 총기가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은 눈에만 문제가 있어서 올까요?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간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하고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상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분이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잘못됐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진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건조증이다. 안구건조증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심할 때는 이제 따갑고 아프고 충혈도 되고 그럼 여기 겹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약 넣죠. 예, 안약 넣거나 또는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 넣거나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법일까요? 치료가 잘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간에 콩팥의 진액이 부족해서 일로 잘 올려주지 못한다든지 이제 상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눈에 이제 이렇게 건조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은 눈이 뻑뻑해서 오셨어도 처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렇게 누구나 똑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드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혈압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은 아마 성인의 반 정도는 좀 과하지만 혈압약을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도 아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어떤 증상이 온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눈에 관련된 증상. 예, 그렇죠. 충혈도 되죠. 오르니까 백내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흔히들 혈압이 높으면 백내장 온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혈압이 높거나 이제 당뇨가 오래되셨거나 그런 그 합병증으로 이제 백내장이 오시는데 물론 그 증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뭐가 이렇게 낀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내장이란 얘기는 속에 이렇게 막을 친 것처럼 뭐가 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한번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평생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혈압약을 드시면은 혈압을 좀 높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건 이제 정확하게 검증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백내장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는 않는다. 예, 그럼 백내장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백내장 수술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하는 분들은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죠. 혹시 하셨어요? 수술? 안 하셨어요? 네.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러면 과연 이제 정확한 치료 방법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겉에 뭐가 껴있는 걸 그냥 일시적으로 벗겨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혈이 부족하다든지 뭐 콩팥의 전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이제 백내장, 녹내장 많이 와요. 뭐 그냥 녹내장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공급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근본적인 어때요? 겉에 이렇게 뭐가 막이 끼는 거는 결과물에 속하는 거죠. 원인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서너 가지 그런 건데 겉에 내장이 꼈어요. 그러면 요거를 수술을 해서 긁어낸다는 얘기는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결과만 없애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증상을 자꾸 반복해서 수술해야 되니까 정확한 치료법은 아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눈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눈병이 덜 나겠죠. 네. 예, 이제 우선 식생활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매운 거 많이 드시면 어때요? 열이 많이 오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눈으로는 열이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눈병은 화가 있을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거는 이제 뭐 스트레스도 해당이 되고 매운 음식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매운 음식이라든가 너무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또 매운 것을 날걸로 드신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드셔도 예, 술도 이제 열이 많은 음식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고 사셔도 화가 생겨서 일로 오르게 되고요.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성생활을 많이 하셔도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음식도 그렇게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만 제가 이제 건강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두 손을 잘 비비세요. 비벼서 예, 아시죠? 많이들 아시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여기 이제 열이 났을 때. 그래서 그걸 한 번에 14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담백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자꾸 비벼주시면 아까 이제 백내장, 녹내장 얘기했는데 내장을 생기지 않게 하고 예, 눈을 밝게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평상시에 이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눈 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었죠? 코요. 예, 코 얘기를 했죠. 코도 우리 평상시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축농증. 축농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막힘도 있고. 힘, 비염. 예, 그다음에 이제 코피도 흘리고. 그렇죠? 예. 이제 뭐 재채기. 재채기는 이제 코 증상이라기보다는 콧물이 있어서 간질간질하면 이제 재채기 아시죠? 그게 비염 증상 중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요만큼만 보고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기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증상이 제일 먼저 콧물 흐르죠. 콧물 흐르고 재채기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비염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들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 그럼 이제 비염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비염도 뭐 요새는 아주 이제 세분화해서 무슨 환절기 때만 온다, 알러지성 비염이다. 또 이제 코 속에 뭐 코 살이 자란다. 그럼 이제 비후성 비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세분을 해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비염도 코만 쳐다보고 치료를 해야 될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가 아프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 이러실 때 거기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항상 근본 치료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비염 같은 증상에도 이것이 이제 찬 기운에 상했을 때는 맑은 콧물 흐르고 또 그게 이제 오래돼서 열이 많이 쌓였다 그럼 이제 탁한 콧물 흐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코막힘 증상이 많이 있으면 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코로 쉴 수가 없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입 벌리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니까 목도 마르고 이제 또 갈증도 생기면서 목이 칼칼해지고. 그러니까 증상이 하나가 생기면 자꾸 번져서 이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알러지라는 거는 뭐 알러지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밖의 기운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하얀 분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건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죠. 이제 합창을 하셨어요. 이 이제 피부가 희다는 얘기는 바깥 기운을 잘 내가 적응을 못하고 찬 기운에 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 보면 피부가 흰 분들 많고요. 또 이제 꼭 피부가 희다고 비염에 걸리시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뭐 코 증상, 콧물이 맑은 콧물 흐르거나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러고 이제 이런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 속에 살이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예, 처음에는 레이저로 뭐 지지지만 수술하죠.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잘라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원인은 여기 이제 있는데 결과물만 자꾸 잘라내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이 뭘까? 이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위에 열이 많이 쌓인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 또는 이제 매운 거라든가 자극 있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에 열이 쌓여요. 또 이제 그 폐에 열이 많이 쌓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할 때는 그 원인을 다 찾는 방법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비염이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축농증으로 가기가 쉬워요. 축농증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에요? 코가 막히고, 그렇죠. 누런 콧물 나오고. 예, 선생님이 대답을 아주 잘해 주시네요. 예, 누런 콧물 나오고요. 코가 막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요? 예. 그렇죠. 예, 아우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 농이 있는 거 자꾸 긁어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결과만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축농증이 생기는 원인도 자꾸 열이 올라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잘 먹는 사람들은 그 위에 열이 있는 걸 흩어준다든가, 이쪽 풍열이 상해서 일로 잘 화가 오르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코피가 나는 게 괜찮아요? 저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코피가 난다는 거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분들은요, 아이 그냥 코피 가끔 나요. 근데 잘 멎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피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혈관 속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몸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자꾸 몸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거 그 코피 난다 그래서 그 이제 모세혈관 같은 거 지져준다고 일시적인 거죠.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왜 코피가 나는 걸로 보느냐?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화가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려주고 흩어줘야 코피가 치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코피를 자꾸 흘리면은요, 심하게 흘리는 분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또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아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코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코피 치료도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도 그러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다 엎혀보세요. 가운데 중지에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서 코를 요 산근이라 그러죠. 요 콧불이, 거기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를 세게 자꾸 비벼보세요. 그래서 안팎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안팎으로 열이 날 때까지, 이거는 이제 숫자는 상관없이 집에 계실 때 세게 문지르세요. 그래야 열이 나겠죠. 그래서 자꾸 비벼주면 이런 이제 비염이라든가 또 축농증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코 다음에 한 가지 뭐 남았어요. 뭐가 있죠? 예, 귀. 그죠? 우리가 이제 귀도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귀. 예, 귀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 표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요. 뭐 그렇죠. 매미 소리가 난다. 또 뭐 쇠소리도 나고, 또 이렇게 모기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소리도 강했다 약했다 이제 이렇게 나는데, 대개 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예전에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체력이 많이 딸리고 이런 분들한테 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살기가 어려서 그러는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셔서 그러는지 젊은 분들도 이제 이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몸을 이제 잘 건강하게 살지 못하셨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명 있는 것도 실증도 있고 허증도 있어요. 이제 허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실증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제 허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것도 이제 콩팥에 진액이 부족하거나, 네, 또 이제 일로 올려주는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채워주거나 음혈을 보충하거나 화를 내려주거나 이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증으로 오는 갑자기 오는 경우 있어요. 뭐 이제 과로를 하고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귀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눌렀을 때 소리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허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누르면은 소리가 더 커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실증으로도 보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귀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이염, 그죠? 중이염. 중이염도 이제 대개 어떨 때 와요, 중이염이? 그렇죠. 감기 걸렸는데 치료가 빨리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이 오래되면서 귀에 이제 뭐 고름이 차거나 또 처음에는 귀가 이제 아프고 뭐 가렵고 이런 거 있다가 심해지면 이제 고름도 흘러나오고 그러잖아요. 대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기 걸렸다 뒤끝에 중이염 오죠. 이런 경우도 그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면요.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되면서 그 재발률이 훨씬 낮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중이염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귀 또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 있죠, 귀바퀴를 손으로 자꾸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 이제 이것도 횟수에 상관없이 자꾸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귀를 밝게 하고 이제 귀의 병이 덜 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그 건강하게 하는 훈련법을 알려드렸고요. 예,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아, 예, 여기 먼저 하실까요? 빨간 옷 이쁘게 입으셨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다리가 이렇게 저림이 많이 와요. 아, 다리가 많이 저리시고.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세숫대에다가 네. 찬물로 담그고 자기도 하고. 찬물에다 담그세요? 예, 네, 잠이 네. 안 오면서 아프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되게 무릎 아프실 때가 잠이 안 올 때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평상시에 잠을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는. 주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찬물에 발 담그면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또 잡을까 하고 자는데 이렇게 조금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또 깨시고 깨는 편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무릎 아프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예. 예, 왼손 주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조금 늦게. 예, 몇 시 정도에 하세요, 저녁 식사를? 보통 7시 넘어서. 7시 넘어서 네. 하세요. 이제 그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은 우리가 잠을 빨리 못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째, 좀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셔서 자려고 누우면 이제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래서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소화 기능이 편안하지 못해서 이제 뭘 잡수신 게 저녁에 잡수신 게 소화가 완전히 안 돼도 숙면을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슴에 화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번열증이 있어도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같으신 경우에는 무릎도 아프시다 그랬고 또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랬는데
상당히 좀 민감하신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실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소화 기능도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약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운화 기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돌려주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운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써도 예민해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이 편치 못해도 수면을 못 하신다 그랬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 뼈는 좀 튼튼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하체 힘이 약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 조금 과하게 하면은 이제 뭐 무릎이나 이런 데 삐끗하기도 쉬우시고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상태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이 안 드실 때 찬물에다가 발을 담그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따끈한 물에다 담그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답답하니까 발 이렇게 내놓고 주무시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으세요? 잘 덮고 주무세요? 잘 덮고, 네. 우리가 이제 따뜻하면은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차면은 이렇게 좀 멈추고 정체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바닥에는 12경락의 그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하체 힘이 이렇게 약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산책 같은 거를 좀 해서 하체 힘을 길러주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보셔서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실 때 특히 따뜻한 물에 조격을 좀 해보세요. 근데 여자분들이 지키실 게 있어요. 조격을 할 때 땀이 쭉 흘러들어 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격이든 뭐 반신욕이든 사우나든 여자분들은 땀을 안 흘리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날 듯 할 때 이제 멎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해보시고 원래 이제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뭐 소리 조금만 나도 잠이 깨신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치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예, 되셨고요. 예, 다른 분 또 누구 계실까요? 아, 예, 여기 손 먼저 들으셨는데요. 예. 저는요. 네. 그 목이 빳빳하면서 네.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고 네. 이렇게 또 등이요. 네. 어느 때는 이렇게 막 느낌에 가죽이 좀 여기가 굳은 것 살같이, 같죠. 예. 예. 등이 왜 굳으신 것 그랬는지. 같죠. 어유 네.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으신데요. 예. 제가 왜 그러면 그러는지. 그리고 또 다른 거 이 목뒤가 뻐근하신 거 말고 또 그리고 뭐가 이제 있으세요? 발바닥이 조금 아파요. 발바닥이 네, 아프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그리고 목이 여기가 갑갑하신 거예요? 앞쪽이? 여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핏줄이 이렇게 쓰는 날이 것 쓰는 같죠? 거 마냥 이렇게 네. 쓰면서 네. 이렇게 좀 막 목이 불편하고 네. 좀 이렇게 그렇거든요. 자유롭지가 않으시고. 네, 네. 예. 그럼 진맥을 먼저 좀 네.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어깨 많이 굳어. 제가 만져봤을 때도 그런데 네. 이게 진맥을 해도 이분은 어깨, 목 이런 쪽으로 상당히 긴장이 많이 돼 있으세요. 예, 왼손 주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네. 이분도 이렇게 좀 긴장을 잘 하시고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각이 많다 보면 목하고 어깨 근육이 같이 잘 긴장을 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만졌을 때도 상당히 단단했는데 네. 또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목에 이렇게 핏줄이 서는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날이 서는 것처럼 날이 서는 이렇게 것처럼. 예. 피부가 이렇게 날 쓰는 거 마냥 아. 그렇거든요. 이렇게 캥기는 것처럼 네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목에 이렇게 저 가래 걸린 것 같이 갑갑한 느낌은 없으세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가끔 네. 그러시죠. 네. 이제 이분 같으신 체질은 이렇게 뭘 하나 이제 이분도 신경 쓰실 일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일 거예요. 네. 여기 목 부위는요 화가 뭉치는 곳이에요. 아.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요새 여자분들 갑상선 쪽에도 문제 많이 오시고 네. 그러는데 갑상선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목 있는 데가 갑갑하거나 이렇게 뭐 가래 걸린 것 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게 예.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목소리 좀 가다듬거나 이제 그러실 수가 있고 예, 예.
이 목은요, 우리 저기 머리하고 몸통하고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요 부위가 많이 긴장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목이 뻐근하거나 또 이제 그러면 되게 주무시고 나서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목이 뻐근하고. 근데 그래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머리가 편안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면 여기가 받치고 있는 목이 힘들어지죠. 거기 긴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가슴 눌러보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젖가슴 사이 누르면 상당히 아프실 거예요. 네, 거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상처도 잘 받고 또 가슴이 가끔 놀란 것처럼 두근두근 하거나 잘 놀래고 이러실 수가 있죠. 그러시죠. 진짜 그래요. 예, 맥을 보면은 이제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목하고 어깨도 같이 긴장을 이제 잘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자꾸 유연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쉬어주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이럴 때에도 생각하면서 산책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사람 구경하고 이제 뭐 빨간 옷 입고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저기 빨간 옷 입으셨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하시고 이제 뭐 그게 계속 풀리지 않을 때에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아 대답 잘하셨던 예. 선생님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 뭐 계속 변비가 돼가지고 이 변이 잘 안 나오고요. 그러세요? 가스가 차가지고 배도 불룩하니 이런 상태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요. 산에도 올라가 보고 별로 운동을 해도 그렇게 변비가 그냥 심해서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50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전에도 변이 이렇게 좀 된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없습니다. 아 최근에 그러세요? 예. 그러시고 저 약주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전에 약주를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통 안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운동 변비 열심히 때문에. 하시는데도 예. 변비가 이제 있으시고 그러면 변인 보시기 전에 좀 배가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그런 거 있으세요? 아픈 건 없는데요. 네. 가스가 꽉 찬 것 같아요. 예.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긴장을 아주 잘하시는 편이시거든요. 네, 항상 긴장합니다. 네, 왼손 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손을 봐주시니까 더 긴장돼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변비 되실 때 배가 아프시냐 그랬는데 가스가 차신다 그랬잖아요. 아랫배가 많이 차면서 대장이 긴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변이 이제 정체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기니까 가스 같은 게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기가 쉬우시고 이분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맺히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긴장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기 화가 잘 뭉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든지 정확해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대충 그렇죠.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실 때는 결벽증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그만큼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완벽해야 되고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50대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대가 되면 간 기능이 이제 간혈이 부족해지는 때예요. 간의 피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랫배가 차셔도 이게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변이 자꾸 이제 정체되기가 쉽고 또 간혈이 부족해도 그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제 눈에는 이제 얼굴이 좀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차고 전체적으로 뜨겁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또 우리 몸에는 이제 한열을 다 가지고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서 죄송한데요. 이 배꼽 아래쪽으로는 찬 기운이 많이 도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일로 열이 많이 몰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은 이제 붉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은 더 차져요. 그러니까 꼭 변비가 너무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져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차서 변비가 오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명문하세라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척추도 약간씩 삐뚤어지고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도 약간 삐뚤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런 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변비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음식 같은 것도 좀 따뜻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도 잘 이렇게 문질러서 배 이렇게 그죠 따뜻하게 하시고 그것만 갖고 안 될 때는 이제 좀 그런 치료를 좀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운동만 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몸을 자꾸 이제 좀 따뜻하게 덮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 여기 계신 분이요. 말씀하세요. 저는 당뇨가 걸린 지 한 20년 됐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발이 시리고 그런지 땀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혈당이 아세요? 지금 공복에 120도 나오고 뭐 109도 나오고 그러세요. 식후가 109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식후에 109 정도면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근데 그게 조금요. 또 어떤 때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러고 160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세요. 선생님이 입이 좀 잘 마르시는 편이세요? 지금 입이 말라요. 갈증이 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땀도 많이 흘리시고요.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잘 못 봐요. 자주 보는 편이에요. 시원하게 못 보시는데 자주 보시고 이제 진맥을 해드릴게요. 네,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잡수는 거는 잘 드시고요. 먹는 건 잘 먹습니다. 네.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죠. 되셨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하면요. 많이 잘 잡수는 분들이 당뇨 걸리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 당뇨약을 이제 쭉 드시는 거죠. 혈압하고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조절이 안 되시지만 높은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한 20년 아래신 분 치고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 당뇨가 오신 거는 스트레스로 오셨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신경 많이 쓰시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당뇨라 그러면 인슐린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잘 잡숴서 온 분들은 중소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식욕도 좋으면서 막 자꾸 갈증도 심하게 나고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위하고 대장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되게 잘 잡숴서 오는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고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땐 상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체력은 많이 딸리시면서 이래서 그 혈당이 이제 조절이 안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당뇨로 보고 치료하면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장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지금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붉으세요. 이쪽으로 이제 화가 잘 오르고 또 이렇게 번들번들 땀도 나시고 그러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뭐 개기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그러면은 나와요. 그거는 뭐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로 이제 이쪽으로 화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한약을 써서 열이 오르는 걸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약을 써드리면은 훨씬 편해지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아 그러셔요. 이제 되게 연세가 드실수록
갈증이라든가 대소변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갈증이 많이 나는 건 진액이 자꾸 부족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신다든지 예, 눈이 침침하고 이제 예. 불편해지신다든지 이런 게 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에 예.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시력이 자꾸 나빠지고 노안이 오면서 침침해지고 심하면 당뇨 심하면요 이제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분을 치료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뇨가 왔을 때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오거든요. 그러면 당뇨란 얘기는 소모성 질환이에요. 예. 몸속에 영양분을 갖지 못하고 다 아무리 잘 잡수셔도 예. 다 내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라고 진단을 받아서 오셔도 당뇨를 치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분이 왜 혈당이 높아지셨을까? 또 왜 입이 마를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실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셔서 긴장하시거나 이렇게 날씨 추우면 소변 시원하게 못 보시고 마음이 편안하면 또 소변 잘 보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영향하고 연관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오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조절을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인병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의 법도를 어겨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침 안 드시고요. 진지를 드셔야 되는데 아침 안 드세요. 진지.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주무세요. 그리고 눈을 너무 피곤하게 써요. 제가 아까도 이제 눈 건강하게 하는 법도 알려드렸지만 눈이 정말 피곤할 때는 감고 계시는 게 최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그 운동도 이제 대개는 혈당이 높아지면 운동해서 그거를 조절하라 그러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수치만 맞추자는 거지 그건 치료하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뭐 잘 생활하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주무시는 시간 또 식사하시는 시간 이런 거 잘 지키시고 운동도 과하게 하실 거 없어요. 적당하게 하시고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눈, 코, 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제 생활을 우리가 법도에 맞춰서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생각이 나실 때마다 자주 하실수록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